반갑습니다. 2023 울산 양성평등 문화확산 현장 토크 진행을 맡은 정원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2회 양성평등 시민 토크에 참여해 주신 패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은 2023 울산광역시의 양성평등 지원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는 2023 건강한 이웃 프로그램 중 양성평등 문화확산 시민 토크로 모든 진행은 청소년 보호 울산광역시 연맹이 주관함을 진행하는 이곳은 박상진 호수공원 야외 공연장입니다. 진행은 1부 발제문 발표, 2부는 자유 토크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양성평등 야외 현장 토크는 영상 제작하여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첫 발표로 강철문 선생님께서 양성평등과 우리 시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철문입니다. 양성평등의 시대적 흐름과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초에 우리 만물은 태어남과 함께 음양의 생성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인류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밤과 낮, 해와 달, 식물의 암수, 동물의 암컷과 수컷, 그리고 우리 인간도 남과 여로 분리된 상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인위적으로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평등이 아닌 차별의 시대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급 차이를 만들어 차별하고 남녀 성비가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남자는 사냥을 하거나 밖에서 돈을 벌여야 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는 차별이 아니고 구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옛 모습을 살펴보면 남자는 바깥양반, 여자는 안주인이라 했지요. 그리고 복간열씨는 안주인이 대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남자는 그저 일만 했을 뿐이지요. 이런 상황이 양성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요즘 어떤가요? 여자의 금역 지역이었던 군에서도 남자가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리사, 간호사 등 여성 전용을 처음 누렸던 직업에서도 남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결혼하면은 모든 것은 평등하게 해야 한다면서 각자 수입도 본인들 것은 본인이 따로따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공동으로 처리할 일이 생기면은, 즉 본가나 처가에 뭔 일이 있으면 50%씩 각각 분담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양성평등을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도 남자들의 수입이 자동이체되어 본인은 손도 못 대고 있지요. 옛날 복단시설처럼 여성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경제권은 가진 사람이 권한이 크고 무한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가정에서 경제권을 여성이 갖고 있지요. 이를 본다면 이미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을 넘어서 여성 상위 시대라고 인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따라 가치관이나 사회적 개념이 조금씩 변하고 바뀔 수는 있겠지만 남녀 상호 간에 어떤 평등의 선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으로 정한 들 지켜지겠습니까?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고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따지지 말고 해야 합니다. 남녀간 절대적으로 구분되어질 것들, 즉 생물학적인 것이겠죠.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서로 신뢰하고 성분에 따라 솔선수범하는 것이 양성평등을 지키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강철문이었습니다. 있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자 주부 이서숙입니다. 처음 이 일을 하면서 장애인들은 무조건 도움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을 뒤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든 필요 이상의 도움을 주는 것은 그들을 진정 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가 넘치는 관심과 도움이 오히려 서로 간의 관계에서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그들이 스스로 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이 있듯이 남성과 여성을 대할 때도 비슷한 인식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깔려있듯이 여자니까 남자니까 하는 인식의 기저에도 편견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장애인 인식에는 인권적 조건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천부적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성평등의 문제도 개인의 타고난 인권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문제가 아니고 키가 크고 작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여성이든 남성이라는 것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는 단지 불편할 뿐이지 질병이 아니듯 우리 개인의 성별 문제도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이기에 차별을 받아서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격적 존재이고 개성으로 뭉쳐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은 천차만별이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인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누구든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직업에서나 어떤 위치에서나 불이익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해소되어 가듯 남녀에 따른 불이익이나 편견 역시 사라져야 할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무섭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예전의 가부장적 사고는 절대 거물이라는 데는 남녀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시민 토크에서도 많은 패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낸 것처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대할 때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능력을 인정해주는 것에서 출발했듯 남성, 여성을 구분하기보다 서로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해줄 때 그 가치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숙입니다. 저는 30여 년째 기업체에서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최재규라고 합니다. 양성평등 토크 패널 참여를 부탁을 받고 제가 참여도 되는가 꽤 망설였습니다. 요즘은 양성평등을 넘어 여성 상위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와 같이 신중년 남성들 대부분은 남성 시대가 아니라 여성 시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본인이 민망하기도 하지만 여성들의 파워가 강해가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도 목소리 높은 분이 계시고 제가 속한 음악 동아리도 강한 여성이 계시고 제가 속한 직장에서 예율을 즐기는 손님들도 불과 15년 전만 하더라도 남성분들이 주였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주변을 보면 가정마다 엄마의 힘이 커지고 자식들조차 아버지의 권위는 인정하기는커녕 무시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가정의 경제권은 이미 아내에게 넘어간 지 오래고 각종 모임의 재무, 총무도 여성들의 몫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단체, 예술단체, 심지어 동아리 활동에서까지 여성 파워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성들 중심으로는 독박 육아, 독박 가사랑 불평을 늘어놓고 아직도 직장 등을 중심으로 유리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도 남성들 중심으로는 양성평등, 역차별이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많은 풍요를 만끽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인권, 성차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평등의 문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로 최근에 다수 유명인들의 낭만은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여성 기피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라면 누구라도 성 문제에 연루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인권, 성 문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 사회 전반을 아우르고 있고 거의 12년 만에 엄청난 변화의 도연소리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변화라고 느끼면서도 나이가 들수록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역차별을 느껴지는 씁쓸함으로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규였습니다. 패널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생각을 가감없이 발표하는 것으로 한국청소년보호 울산연맹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규비 선생님께서 페미니스트에 대하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규비입니다. 우리는 어느 분야, 어떤 삶을 살던 동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든 가족관, 결혼관, 직업관에서 차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남성의 권리와 여성의 권리가 동등하다는 것은 이미 대세라고 보아집니다. 저는 평생교육,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페미니즘에 대해 발표해보고자 합니다. 어느덧 양성평등 시대의 변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페미니스트, 페미니즘이란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페미니즘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으로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은 적어도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남녀 차별이니 양성 불평등이니 하는 사고는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더 앞서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페미니즘 또는 여성주의는 남성주의와 가부장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여성의 권익신장을 포함한 젠더 불평등 타파를 논하는 이론입니다. 페미니스트는 여성주의자 또는 여권주의자를 뜻합니다. 전통적 사회, 남성 우월적 사회, 권위주의적 사회 속에서 억압당했던 여성들의 여권 신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 분야에서의 불이익이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치며 여권 획득, 여권 확장, 남녀 평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최근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지자체마다 양성평등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생물학적인 성으로 인한 모든 차별을 부정하며 성평등을 지지하는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불평등하게 부여된 여성의 지위, 역할에 변화를 일으키려는 여성운동을 말합니다. 여성의 권리 회복을 위한 운동을 넘어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이나 이념이기도 합니다. 페미니즘은 평등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자칫 여성 우월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페미니즘이 되려면 여성만이 우월받아야 하고 여성 우선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페미니즘 사회는 양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에 맞게 대우받고 공평하게 평가받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박상진 호수공원에서의 양성평등 토론은 보통의 시민들이 보통의 이야기를 나누는 장인 것 같습니다. 어느 장소, 어떤 일에서든 남녀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 여성 중심이니 남성 중심이니 하는 사고에서 벗어나는 사회, 페미니즘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문규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택석입니다. 양성평등에 저변하는 심각한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부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의 양성평등,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세계적 추세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국가 조립의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결혼 정년기를 넘긴 청년, 중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직장도 던듯하고 모든 것을 갖췄음에도 결혼이 대수냐는 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마도 자신이 추구하는 삶에 결혼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 사회가 되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육아, 그 다음은 직장과 연결되면서 결국 저출산 문제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여성들은 출산과 동시에 경력 단절의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 후 다행히 직장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육아와 가사를 전담해야 하는 부담을 갖습니다. 아이 돌봄으로 인해 업무나 인사 평가에 지장을 주지나 않을까 점점 궁금하게 됩니다. 육아의 부담은 남녀가 공동으로 진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국가와 기업이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양성평등은 한쪽 성별이 우위에 쓴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평화롭고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여성에게 많은 시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워킹맘은 있지만 워킹파파라는 말은 없는 것처럼 아직도 일하는 여성은 특수한 것으로 여겨지고 부부가 똑같이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아이에 대한 1차 책임은 당연히 엄마 쪽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도 평등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아빠들은 육아에 적극적이기보다는 엄마가 양육하고 아빠는 보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의 육아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육아는 어느 한쪽이 주가 되고 한쪽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 해나가야 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택석입니다. 김기훈 선생님께서 유리천장 계기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현장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평등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 사회인가? 라고 물으면 선뜻 yes, no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양성이 평등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불평등하다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성 사회 시대라고 주장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과거에 군림했던 남성들이 자신들의 권위가 조금씩 사라지는 양성평등의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유리천장에 대한 발표를 해볼까 합니다. 유리천장은 표면적으로는 누구든지 높은 자리로 올라갈 기회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성진하기 힘든 여성의 현실을 빗댄 표현입니다. 외관상 공식적으로 차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암묵적으로 직장 내 차별이 있다는 것이지요. 직장 등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에 장벽이 쳐져 있어 일정 높이 이상은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에게 장애가 되는 유리천장과 유리벽이 쉽게 부서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핵심 업무는 남성으로 채워지고 성별 직무 분리가 남아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부터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의 급여 수준이나 회사 내 고위직 비중 등을 감안한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2019년 우리나라의 유리천장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 회원국 중에 29위로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이 수치는 3년이 지난 2023년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는 유리천장. 현재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 다수가 유리천장을 느끼거나 목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주관적 판단만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성적 불평등을 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외부로 나타나는 수치만으로 볼 때는 직장에서의 역성차별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계나 공직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유리천장 깨기가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공공기관부터 차츰 유리천장 깨기가 적용되는 것은 여타 분야로 확산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유리천장이 통용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곳곳에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곳곳에서 유리천장이 깨어지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2023년 한국청소년보호울산연맹이 주관하는 양성평등 토크에 보통의 시민들도 제한 없이 평소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은 기회이자 변화입니다. 오늘 박상진 호수공원 야외에서 진행되는 2차 토크, 시민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큰 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윤이었습니다. 오늘 무더위 속에 참여해 주신 패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국청소년보호울산연맹은 지속적으로 양성평등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일부 패널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